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독자님들 올해는 모두 좋은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46번째 글 시작하겠습니다. 추미도를 관리하던 소루는 점점 힘을 얻어 소나강 북쪽 유역을 점차 평정해 나아갔다. 그러나 자신이 하버니의 관리로 되어 있으니 자신이 평정한 지역은 하버니의 관할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소루는 그것이 못마땅했다. 언젠간 세진이를 모두 평정하여 장악하겠다는 꿈도 버리지 못했다. 위두의 난잡한 생활은 그치지 않았고 그 때문인지 세진이는 정세가 늘 불안했다. 세진이가 약해지고 혼란해진 틈을 타 여기저기 지방 족장들이 세진이를 통치하겠다고 들고 일어났다. 위두의 아들 소훌은 곳곳에서 일어나는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소훌에게 밀리던 한 족장이 경쟁하던 이웃 족장과 연합을 했다. 연합군은 다른 족장들을 계속 흡수해가며 점점 힘이 막강해졌다. 소훌은 연합군에 밀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소나강 유역까지 쫓겨왔다. 소루는 막로에 올라 쫓겨오는 소훌을 지켜보았다. 그 옛날 자신이 쫓겨다니던 처지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소훌이 더는 물러설 수 없어 진을 치자 적의 병사들이 점점 포위해 들었다. 적의 포위망은 엉성했지만 소훌은 돌파할 생각을 못하고 소나강 쪽으로 계속 밀려오고 있었다. 소나강 유역은 그동안 소루가 가꾸어 옥토로 만든 땅이다. 저대로 두면 애써 가꾸어온 땅이 쑥밭이 되고 말 것이다. 소루는 결정해야 했다. 사촌 형인 소흐를 도울 것이냐, 이 기회에 소흐를 멸할 것이냐. 소루가 이곳까지 쫓겨왔었던 그 당시는 위두 소물의 반기를 들었었다. 소루의 생각이 깊어졌다. 그 소물을 지키기 위해 그 아들 소훌이 싸우고 있으니 당연히 소훌은 나의 적이 아닌가. 그러나 소훌을 멸하고 나면 반역을 도모한 족장들과 나와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그들을 도와주었다고 그들이 나를 추대해 줄까? 나를 일개 족장, 그 이상으로 대우해 줄까? 나는 지금까지 족장들과 손을 잡아본 적이 없으니 그들은 아마 다 된 밥에 숟가락만 얹었다고 나를 홀대할 것이다. 사실 위기에 처한 소훌을 치는 것은 야비하기도 하다. 명분도 없다. 소훌이 소물을 위해 싸우고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연히 소훌은 소물과 다른 또 다른 세력이다. 소루는 대의를 따르기로 했다. 소루는 곤경에 빠진 소물의 군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기마병을 선두로 연합군의 한쪽 포위망을 찢어나갔다. 형에게 자신이 응원한다는 것을 신호로 알렸다. 소훌은 갑자기 소루가 나타나자 신이 자신을 돕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의기투합한 두 사람은 적을 좌우에서 찢어나갔다. 적은 갑자기 소루가 나타나 기마병을 선두로 자신의 진영을 거칠게 휘몰아치자 그만 놀라 달아 산 쪽으로 밀려나갔다. 소훌은 이번 기회에 적들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싶었다. 위두의 존엄을 명확히 알리고 싶었다. 소훌은 무리하게 달아산 깊숙이 적진을 파고 들어갔다. 그러다 그만 적의 진영에 갇히고 말았다. 그것을 보고 소루는 절망했다. 적진을 뚫고 형을 구하기에는 병사가 턱없이 부족했다. 괜스레 이 전투에 끼어들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와서 발을 뺄 수도 없었다. 소루는 단에게 급히 구원을 청했다. 단은 수호대장과 군사무천을 불러 이 일을 의논했다. 군사무천이 말했다. 소로가 위두님의 명을 받아 전투에 개입한 것이 아니니 이 기회에 그 죄를 물어 소루를 멸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면 위두의 아들 소훌은 다라산에서 죽을 것이고 조카 소루는 우리 손에 죽을 것이니 우리는 족장들의 세력과 화친하면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수호대장이 말했다. 그리 되면 세진이 족장들이 스스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마 족장들은 자기네들끼리 자중질환을 일으키며 더 큰 혼란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개입할 명분도 없어집니다. 소흘과 소루가 그들을 제압할 수 있어야 세진이는 안정될 것입니다. 이 기회에 소루를 도와 세진이의 내정에 개입하는 것이 후일 세진이와의 소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수호대장이 직접 이 전투에 개입해 보시죠. 군사무천이 비꼬는 듯 수호대장을 쳐다보았다. 수호대장이 단을 보며 말했다. 위두님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위두님까지 나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선에서 해결하겠습니다. 단이 말했다. 세진이가 불안하면 하번이나 마하나도 따라서 불안해집니다.
나는 전투에 관한 한 수호대장을 믿습니다. 수호대장의 뜻대로 하세요. 예, 지금 당장 전세를 살피고 출정하겠습니다. 수호대장은 소로에게 전령을 띄웠다. 다라산 쪽에서 공격하여 적을 침곡산 기슭으로 유도하라. 수호대장은 침곡산 바위 틈에 궁수를 배치하고 맞은편에 병사를 숨기고 기마병은 적을 유도하는 작전에 참여했다. 소로는 다라산에 돌아들어 적들을 유인했다. 직접적인 전투는 피하고 기마병을 최대한 활용했다. 적들은 다라산이 전투의 불리함을 알고 침곡산 쪽으로 밀려왔다. 그 틈에 소훌이 포위망을 벗어나왔다. 소훌과 소로는 힘을 합쳐 적들을 침곡산 쪽으로 계속 밀어붙였다. 적들이 침곡산 깊숙이 들어왔다. 화살 하나가 적진으로 날았다. 이어 수많은 화살이 적들의 가슴에 꽂혔다. 적들은 대열이 흩어지며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기마병이 적진을 뚫었다. 숨어있던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튀어나오자 적들은 본능적으로 오던 길로 도망쳤다. 소훌과 소로가 그들을 다시 맞아 싸웠다. 앞뒤가 막힌 적들은 당황하여 뿔뿔이 흩어지고 남은 병사는 항복했다. 소훌은 도망치는 한 족장을 기어이 쫓아가 그의 등에 칼을 꽂혔다. 단과 수호대장 그리고 소훌과 소로가 내산골에 모여 승전을 축하했다. 단이 말했다. 앞으로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나의 꿈이요. 어떻소? 우리가 서로 협조한다면 그런 세상이 꼭 만들어지리라 믿습니다. 세 사람이 동의하고 약속했다. 그러나 세상 일이 뜻대로 되는가? 소물은 이미 자신은 위두의 자리를 지킬 수 없음을 알았다. 이 모든 난리가 자신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제 자신은 늙었고 지병마저 도져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했다. 늙기 전에 소훌에게 위두를 물려 주어야 했다. 소훌이 위두에 오르자 여러 족장이 소훌 아래 다시 모여들었다. 그들은 소훌에게 충성을 다짐했다. 하마지라는 족장이 유독 소훌의 턱 밑에 달라붙었다. 하마지 족장은 소훌을 자꾸만 흔들어댔다. 소루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소루는 넓은 소나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학원이의 관리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전에 위두의 반기를 들었던 위험 인물입니다. 그의 세력이 더 커지기 전에 무슨 수를 써야 합니다. 내 동생은 그런 사람이 아니오. 나를 구해준 은인이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형이 없으면 동생이 위두가 될 것 아닙니까? 형이 약해지고 동생의 세력이 커지면 당연히 동생은 형을 안 볼 것입니다. 소루가 더 커지기 전에 싹을 잘라야 합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동생을 친다는 말이오. 명분은 만들면 됩니다. 소나강 유역을 내놓으라 하십시오. 학원이의 관리가 어떻게 세진이의 땅을 차지하고 있을 수 있나요? 얼마 후 소훌은 소로에게 명했다. 너는 하버니의 관리로서 이유 없이 세진이의 땅을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세진이 위두를 농락하는 것이다. 소나강 유역을 세진이에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위두의 명에 반하는 것으로 알겠다. 소로가 소훌에게 답했다. 형님,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 나는 황폐된 소나강 유역을 전력을 다해 복구했어요. 순전히 나의 노력 하나로 이룬 땅입니다. 또한 거기서 나는 수확물은 세진이에도 꼬박꼬박 세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너는 위두의 명을 거역하고 있다. 내 주장만을 계속한다면 나는 내 방법대로 할 것이다. 소훌은 하마지 족장이 시키는 대로 소로를 계속 압박하고 윽박질렀다. 소로는 기가 막혔다. 혼자서 고민하다가 결국 단에게 이 상황을 상세히 보고했다. 단이 말했다. 그대에게 하버니의 관리가 문제가 된다면 하버니 관리직을 박탈하겠소. 그대는 소나강 유역만 관리하시오. 추미도를 관리할 사람은 따로 보내겠소. 그대가 추미도를 떠나기 싫다면 대신 소나강 유역을 세진이에 양보해야 할 텐데 그보다는 소나강 유역을 차지하는 게 그대에게 더 유리할 것 같소. 소로는 소훌에게 답했다. 나는 하버니 관리직을 박탈당했소. 이제 나는 소나강 유역만을 다스리려 합니다. 그대는 위두의 가족이오. 위두의 가족이 어찌 족장 노릇이나 하고 있다는 말이오. 당장 소나강 유역을 내놓고 나에게 오시오. 소로의 근간을 아주 없애버리려는 소훌의 답변이었다. 소로가 다시 단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짐작했던 일이요. 소울이 그대를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요.
그대가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면 받아주겠어. 단은 그렇게 답했다. 소루는 소나강 유역까지 형에게 넘겨버리면 자신은 기댈 곳 하나 없는 비참한 처지로 되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나의 무덤을 팔 수는 없다. 나는 이곳을 족장 자격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내가 애써 가꾼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위두의 가족이라 족장 노릇을 할 수 없다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저의 결정에 대한 최종 판단은 형님에게 맡기겠습니다. 소로의 전가를 받고 하마지 족장이 말했다. 그것 보세요. 소루는 끝까지 다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늦기 전에 빨리 손을 보셔야 합니다. 병사 2천을 모아라. 단번에 소루를 없애버리겠다. 안 됩니다. 여기에서도 세진이 지켜야 합니다. 적의 병사가 400명 정도이니 800명만 데리고 가십시오. 그러면 그대가 전선으로 나서라. 내가 여기에 남아 세진이를 지키겠다. 하마지는 이상하게 소울의 말에 계속 토를 달았다. 그것도 곤란합니다. 소루는 위두의 가족입니다. 상민이 어찌 위두의 가족에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위두께서 직접 소루를 멸해야 합니다. 알겠다. 병사 1000명을 모아라. 젊은 병사로 뽑고 기마병 100명을 포함시켜라. 결국 소울은 소로에게 포고를 내렸다. 너는 나의 명을 거절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너를 멸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말을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목을 벨 것이다. 소루는 기가 막혔다. 소울이 대군을 끌고 내려오면 전멸당할 것이 자명했다. 그렇다고 이제와 무릎을 꿇을 수도 없다. 소루는 또다시 단에게 기막힌 사연을 전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단은 당시 대장간을 돌아보고 있었다. 대장간에서는 동과 쇠를 이용하여 다양하고 재미있는 물건들을 만들고 있었다. 단은 대장간을 떠나지 않고 즉석에서 회의를 소집했다. 우리가 소로를 지원하면 세진이와 전쟁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군사 무천이 말했다. 소로를 잃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를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수호 대장은 소로를 돕고 싶어 했다. 나도 그를 돕고 싶지만 방법이 없구나. 단이 탄식을 했다. 병사를 보내지 않고 그를 도울 수 있다면 대장간에 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었다. 그는 손재주가 뛰어나 그물추를 만드는 공방에서 대장간으로 발탁되었었다. 그는 단이 가볍게 흘린 말들을 귀담아 듣고 동그란 물레를 이용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고 있었다. 차는 동과 쇠붙이를 다루는데 천재적인 소질을 발휘했다. 그는 작업 중 물레가 당이를 한없이 굴러가는 것을 보고 착안을 했다. 상자의 바퀴를 만들어 말로 끌면 어떨까? 그러면 다리가 불편한 자신도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으리라. 그는 쇠붙이로 만든 도끼와 예리한 칼로 나무를 자유자재로 가공할 수 있었다. 그는 실제로 구르는 상자를 만들었다. 구르는 상자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 차라 명했다. 말로 차를 끄니 마차가 되었다. 차는 신이 나서 위두님이 타실 마차를 만들어 창고 구석에 숨겨놓았다. 위두님에게 깜짝 선물로 드리고 싶었다. 그리고 국리 끝에 마차를 전투용으로도 만들어 보았다. 야전에 적합하도록 바퀴를 크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었다. 마차를 2마리의 말로 끌게 하였고 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맨 앞에 창날을 둘러 적들을 밀어내게 하였다. 위두님이 새로는 무기를 만들지 말라 하셨기에 창은 청동으로 만들어 달았다. 번쩍번쩍 빛나는 게 오히려 위협적이었다. 바퀴의 축에도 창살을 길게 달아 가까이 다가오는 적병을 도륙하도록 고안했다. 차는 가슴이 벅차 올랐다. 자신이 만든 전차에 자신이 반해 있었다. 그는 이 전투용 마차를 실전에서 실험해 보기를 소망했다. 그러나 그 전투용 마차는 아무도 몰래 만들었고 또 창곡 입숙이 감추어야 했다. 오직 단에게만 공개하려고 단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는 단을 만나기 위해 회의장 앞을 서성이다 단의 탄식을 들었다. 병사를 지원하지 않고 그를 도울 수 있다면 차는 단번에 회의장에 뛰어들었다. 회의장 안 사람들이 모두 칼을 뽑아 들었다. 괴한의 침입으로 본 것이다. 차는 불편한 다리를 질질 끌며 인사도 하지 않고 보고부터 했다. 위두님, 병사 없이 그를 도울 방법이 있습니다.
뭐라? 그게 무슨 말이냐? 차는 단을 비밀 창고로 안내했다. 저는 이 전차를 만들어 놓고 실제 전투에서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쉬어가렵니다. 47번째 글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요.